이번 가나전은 우리 입장에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매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게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가나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지 못하면 16강에 진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전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특히나 가나가 조직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월드컵 전에 치러졌던 스위스전 그리고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보면 가나가 조직적인 측면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이 수비에서 빠르게 공격으로 나가는 역습 과정이 매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나의 전방에 이냐키 윌리엄스, 조던 아이유, 안드레 아이유, 술레마나 이렇게 정말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패스를 보내주고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이 패턴이 최근 들어서 가나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게 월드컵 전에 있었던 스위스와의 경기인데, 가나가 수비를 하다가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면 단순하지만 전방으로 볼을 붙여줘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패턴을 가나가 만들어내는데, 이 장면에서도 워낙에 가나 선수들의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스위스의 수비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패스로 수비 라인 뒤를 무너뜨리면서 득점이 나왔던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가나는 전방으로 빠른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이때 후방에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볼을 붙여준다. 그리고 워낙에 공격수들의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와 스피드 경쟁을 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 이제 가나의 가장 주된 공격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 단순하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워낙 공격수들의 탄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볼이 배달되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득점 또한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득점 장면을 보면 가나가 공격을 전개할 때 쿠두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데,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보내줬고 순간적으로 포르투갈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에 가나가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가나가 우리와 할 때도 수비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 역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루과이전부터 보여줬던 것은 전방 압박을 과감하고 용감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루과이전에서도 우리가 전방 압박을 잘하긴 했지만 전방 압박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가 압박을 풀어나오는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전방 압박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중에 한두 번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대가 우리의 전방 압박을 풀어냈을 때, 이때 우리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려 있으니까 과연 여기서 우리가 가나의 빠른 선수들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해지겠죠. 우리가 우루과이전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올라가 있는데, 이때 우루과이가 우리의 볼을 빼앗아내서 볼을 전개한다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수비 뒷공간이 매우 넓게 열리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우루과이가 볼을 빼앗아서 볼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공격수들이 약 7명 정도 앞선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7명 선수들의 뒤로 볼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루과이가 볼을 전개할 때 너무나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사실 우리가 거의 실점에 가까운 장면들이 나왔어요.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 장면은 우리가 실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방 압박을 용감하게 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플레이들은 정말 좋지만, 우루과이전에서 정말 잘했지만 상대가 우리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장면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의 역습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가나의 역습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중앙에 있는 쿠두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가 어떤 전형을 쓸지 모르겠지만 포백을 쓸 때는 4-2-3-1 전형에서 쿠두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3백을 쓸 때는 5-3-2 전형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나의 역습은 그냥 전방으로 뿌려주는 게 아니라 보통 쿠두스를 거쳐서 쿠두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쿠두스는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역습을 할 때 상대 수비의 압박을 받아도 볼을 전진시켜서 역습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포르투갈전에서도 가나가 역습을 전개할 때 쿠두스에게 일단 볼을 보내주는데, 이때 분명히 포르투갈의 선수가 쿠두스를 압박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쿠두스가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쿠두스에게 역습을 허용하면서 쿠두스가 뛰어나가는 가나의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나의 역습을 조심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선수 중 한 명이 쿠두스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가나의 역습이 날카롭다고 해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야 하느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특히나 가나의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포르투갈전에서도 사실상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허용했어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 포르투갈이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 패스가 그렇게까지 좋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가나의 수비수에게 볼이 향했는데, 가나의 수비수에게 볼이 향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나의 수비수가 볼을 건드리지 못하고 허무하게 흘려버립니다. 가랑이 사이로.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가나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졌고, 여기서 이제 펠릭스의 득점이 나왔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첫 번째 실점도 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볼을 경합하다가 호날두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가나의 수비 라인이 특히나 볼을 경합하는 상황,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패스가 들어오고 이때 상대 공격수가 달려드는 상황에서 굉장히 조급해지면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루과이전에서 좋았던 게 바로 이러한 장면이죠.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끊어냈을 때 곧바로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내면서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이게 우리가 우루과이전에서 가장 잘했던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방에 손흥민이라는 가장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황희찬까지 가나전에 복귀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나전에 너무 뒤로 물러설 필요는 없다. 다만 올라왔을 때 가나의 역습을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공격권을 잡았을 때는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좋지만 가나의 수비 라인이 실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앞으로 볼을 붙여놓고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피드 경쟁에서 승리를 하는 이런 장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나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